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의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잠시 뒤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취재 기자들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이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잠시 뒤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우리 지금 서울은 1시간 시차가 있어서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단독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두 정상이 함께 서명식을 가지면서 양측이 서로 그 소감을 밝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앞서 서명식도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또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이 있죠. 그 현수막에 영어로 싱가포르 회담이라고 돼 있고요,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그 밑에 하단에 파란 글씨로 한글로 싱가포르 서미트, 정상회담 뜻이 이 부분이. 그런데 저기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 성조기도 없이 나 혼자 기자회견을 한다. 물론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 이미 예정된 스케줄인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해서 두 정상이 회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거듭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4.27 정상회담 때 서양의 그 서구 사회의 지도자들이 했던 포디움에 서서 했던 방식 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때 4.27 정상회담 때 판문점에 양 정상이 서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능성을 전무하다. 물론 일정대로 하면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굉장히 일정이 더 없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도 밤 늦게 자정쯤에 간다라고 한다라면 앞서 조한범 박사가 말씀하셨던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찬도 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다시 그 합의문에 서명할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교수님, 지금 김주환 기자가 간단히 예측은 좀 해줬습니다만 일단 아까 외신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9시에서 자정 사이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찬을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기자회견도 같이 하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런 상황도 좀 예측을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상회담이 분위기 좋게 잘 끝났고 그 합의문에 대해서도 양측이 다 만족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시 출국하는 시간 사이에 지금 서너 시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또 이게 역사적인 회담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과를 극대화하는 어떤 과시적인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되돌아가서 국내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나 또 경쟁 세력을 설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정치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싱가포르 서밋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이 한글과 영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북미 정상회담이 서로 대등한 조건에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여기 두 정상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지금 연단은 지금 하나거든요. 지금 가능성은 그렇게 또 높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 게 오늘은 리얼리티 쇼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원맨쇼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카펠라 섬을 떠났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하나를 아마 자기식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하고 자유스럽게 문답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예정되어 있던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리얼리티 쇼를 하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저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활용을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즐길 겁니다. 이게 또 궁금했던 게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왜 한쪽 정상만 발표를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양해를 구했으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번엔 양 정상이 그 양해를 구했다라고 보고 사실은 북한이라는 체제는 이제 사실 최고 지도자가 저런 형태에 익숙치가 않은데 아무리 북한 내부의 관영 매체를 통제한다라고 해도
북한에 인터넷 다 되고 SNS 다 되거든요. 다 합니다. 다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약간의 그 해프닝이 벌어지거나 하면 북한 주민들한테 다 전파된다라는 그건 뭐라냐면요. 최고 존엄이고 신이었는데 아 사람이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과거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이 그 굉장히 안 좋게 끝났을 때도 그런 그 어떤 형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측면의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북한의 선전선동에 능한 전문가 그룹들이 다 싱가포르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안 할 가능성이 크고 예.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도 반응을 안 보이면은 그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조수영 기자, 네. 오늘 두 정상이 처음 만났을 때도 참 의외의 장면이다 싶은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합의문을 발표할 때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만찬을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해보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 북미 정상회담 그 조율 과정을 보면은 이 조율 과정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게 두 정상이 대등하게 보이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도 중간에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첫 대면을 할 때 어떻게 악수를 할지부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어떤 제스처를 보일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일단 저는 악수 장면서부터가 인상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처음에 이제 두 정상이 양쪽 출입구에서 함께 등장을 해서 센터에서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미국 언론들도 그렇고 많이 그 화제를 모았던 게 미국 언론들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잡아당기기 악수. 그러니까 상대방의 손을 꽉 잡아서 그 외교 무대에서 다른 정상들을 만날 때 상대방의 손을 꽉 잡아서 당기거나 또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거나 이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왔습니다. 네.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또 김정은 위원장과 그 키 차이도 상당히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런 어떤 그런 약간의 오만함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태도를 보일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악수하는 것서부터 또 회담장에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대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지켜보니까 상당히 그 최대의 예우를 갖춰줬고 또 배려를 해준 부분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이고 또 이 중간중간에 전해지는 오찬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전해지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 전해지는 어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온화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등한 관계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선전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입니다. 이게 공력상 객관적으로 강대국 약속 있겠지만은 이 두 나라가 전쟁을 겪고 나서 65년 만에 만나고 또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선의를 갖고 만난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또 북한이 약소국으로서 상당히 그 체제 위협 인식,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신이나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는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평양 측이 트럼프 행정부 실무자들한테 끊임없이 말을 했고 그것이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의 회담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이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전달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 하루 전 과정 속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한테 말했던 핵 개발의 이유로 들었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정치적 측면입니다. 우리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내정 불간섭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두 정상이 어렵게 만나면서 풀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상호 적대, 불가침 이런 부분들하고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제재
제재 해제와 북한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수 이런 부분이 남아 있게 된 거죠. 네. 예. 아마 이번에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북한이 경호보다 의전을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까지 빌려 타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정말로 북한 국가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최대, 정말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적이었던 세계 최강의 최대 국가, 최대의 적인 국가의 지도자하고 같이 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조심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노동신문에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가는 걸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성과를 냈다는 그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TV가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은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까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조심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조금 풀어져서 당기지는 않지만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악수를. 그건 뭐냐면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은 동등한 의전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고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성과를 얻었다고 봐야겠죠. 지금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매체들이 그 전통적으로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최근에 빈도가 느는 게 자주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1950년대 동유럽이나 제3세계 외교 강화할 때 자주성이라는 말을 만들어지고 나서 쭉 어떤 대외 정책의 북한 나름대로의 대외 정책의 변화를 했을 때 자주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주체 사상 무기를 가진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인 건 버리지 않는다. 다만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출 뿐이다라는 이런 맥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보면은 자주성 역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제국주의자들과 이른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뭐냐면요. 신년사 할 때 그 양복 입고 했어요. 그런데 인민복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서구적은 다 양복인데 역설적으로 참모들은 또 양복을 입었어요. 최고 지도자는 나는 적어도 이런 자주성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도 드레스 코드에 다 포함됐다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계속 합의문이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공동 성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보니까 그 합의문 수준을 두고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선언이냐, 성명이냐, 합의냐, 뭐 협정이냐 이걸 두고도 좀 수준을 예측해 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국제법적인 의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조약은 양국 정상 또는 정상을 대표하는 양국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양국이 되돌아가서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할 때 이것을 이제 조약이라고 하죠. 협정은 양국 정상이나 그 정상으로부터 위임받은 양국 대표들이 합의한 그 내용 자체를 얘기합니다.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좀 약화되는 거죠. 예. 근데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의 대표들이 토론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는 저렇게 해석하고 아니라 두 대표 양국의 대표들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한 내용을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감대 플러스 앞으로 이행을 해야 될 양쪽의 동시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앞으로 양국 의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모르지만은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 합의 성명인 만큼 앞으로 이행해야 될 책임이 또 공동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조약이죠. 트리티. 이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그리먼트 합의죠. 이것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의회. 근데 어그리먼트 프레임워크 이건 기본 합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도 의회 비준이 필요 없거든요. 이건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 성명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의회 비준을 받을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추후에 이걸 통해서 어그리먼트라든지 합의라든지 아니면 조약이라든지 하는 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무적 조항은 아닌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양측이 어느 정도 이 실용의 어떤 그 묘를 살린 어떤 그런 절충점을 찾은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후속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도 공동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공감대 그리고 동시적 책임의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그 잠시 전에 화면에 비쳤습니다는 그 북측에서 공개한 국문으로 된 합의문 4개 조항이 잠깐 비친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비친 적이 있는데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에서 싱가포르 가면서 굉장히 밀도 있는 회의를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양측이 서로 섭섭했던 거 이견이 붙여도 충분히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하자 뭐 이런까지 합의가 됐고 양 정상한테 보고가 충분히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포가 추상적 의미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죠. 공통의 인식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담아 있고 양측의 그 협의 과정을 다 기록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그런 걸 뭉뚱그려서 형용사화해서 종이 A4 한 장에 사실 담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담겨 있다.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거듭 약간 보수적 시각으로 하면 이행 의지인데 북한이 얼마나 실천력을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겠느냐, 빨리 보여주겠느냐 이런 건데 이 부분이 남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네. 저희가 계속 합의문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서명을 하면서 예.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보면은 예.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돌발 질문이 있었던 나왔습니다.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나왔습니다. 지금 4가지 그 사안을 보면 전쟁포로, 실종자 유해 송환, 또 발굴 관련해서 합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인권 문제도 이번에 다뤄졌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아마 포괄적인 의미에 아마 인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을 개연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크게 보면 그게 이 인도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라이트라고 하는 그걸 피해 가서 아마 다른 용어를 썼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인권, 화학무기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4번째 전쟁포로 그다음에 실종자, 그다음에 신원 확인된 이건 사실은 인도적인 문제고 크게 보면 인권도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한 대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도 아까 그 기자가 아마 그 일문일답은 아니었는데 오토 원비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의아스럽네요. 왜냐하면 그게 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분명하게 유쾌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이 지금 나갔다는 게 사전에 조정이 안 된 건지 이 아니면 부분이 예. 예. 확실치는 않은데요. 전해진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 미국 기자의 질문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미국 기자가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오토 원비어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또 김 위원장의 통역사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당시의 상황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 두 정상 모두 이 관련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